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그해 우리는 기억하세요? 남자 주인공은 배우 최우식 님이, 여자 주인공은 배우 김다미 님이 연기했죠.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화면에서 막 순수하고 풋풋한 분위기가 흘러 넘치니까 저까지 괜히 같이 어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드라마가 끝난 지 벌써 4년이나 됐다는 겁니다. 시간은 이렇게 무심하게 가는데 최우식 님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모습 그대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만 늙어버린 건가 좀 억울하긴 한데 평소랑 다르게 좀 쓸데없는 얘기를 꺼낸 데는 제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이 두 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 있죠. 바로 두부상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진, 배우 장동윤님, 배우 조희연님처럼 이 두부상으로 많이들 이야기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런데 재밌는 건 사람마다 두부상이라고 느끼는 기준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변우석님이나 김선호님은 두부상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결의 인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물어보면 의외로 다들 두부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두부상 맞나요? 저분들? 아, 그래요? 벌써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이쯤 되면 두부상이라는 게 그냥 느낌만으로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오늘은 두부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조건이 뭔지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부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하얗고 몽글몽글하고 괜히 막 손으로 좀 눌러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두부상도 딱 그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피부가 정말로 하얀 분들도 있어요. 포토샵 색상 스포이드로 좀 찍어보면 거의 흰색 가까이 나올 것 같은 분들인데 말이죠. 근데 꼭 그런 수준의 백옥 피부가 아니더라도 묘하게 더 밝아 보이고 하얗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두 경우를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피부색의 밝기보다는 우리 얼굴에서 시선이 멈출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잡티나 붉은기, 얼룩처럼 눈에 띄는 부분이 적고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정돈돼 있죠. 그래서 얼굴을 볼 때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실제 피부색보다 더 깨끗하고 말랑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물론 두부상 하면 흔히 떠올리는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눈꼬리가 살짝 좀 아래로 내려간 인상이라든지 이목구비가 각지지 않고 동글동글하다든지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느낌 같은 것도 있죠. 다만 얼굴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생각해보면 피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피부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두부상이라는 인상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 얼굴에서 매력을 느끼는 요소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결과가 나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피부색 분포가 얼마나 고르게 퍼져 있는지가 매력도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두부상처럼 고른 피부톤은 어떤 요소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피부색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결정돼요. 멜라닌 색소의 양 차이도 있고 혈관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헤모글로빈의 색이 드러나는 정도도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 홍조나 피부결도 영향을 줘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게 바로 피부결, 그 중에도 각질층의 상태예요. 각질층의 상태가 좋은 피부는 결 자체가 훨씬 매끈해 보여요. 보습이 잘 유지되면 피부 표면에 미세한 거칠음이 줄어들고 빛이 반사되거나 퍼지는 방식도 훨씬 정돈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가 좀 맑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보이게 돼요. 반대로 수분 손실이 많아지면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가 되고 겉이 푸석해지면서 잔 각질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두부처럼 말랑하고 고운 이미지와는 점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제 모공이나 번들거림도 빠질 수 없는 요소예요. 모공이 도드라 보이는 데에는 피지 분비량 같은 피부 특성도 영향을 주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나 경우에 따라서는 성별 차이까지 여러 요인이 겹쳐 작용해요. 흔히 두부상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보면 피부 탄력이나 피지 분비 그리고 전반적인 피부 관리 상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하나 더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얼굴에 붉은기나 염증 자국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로 남은 붉은 색소 침착이라든지 홍조나 피부염처럼 보이는 흔적이 적다 보니까 이 얼굴 전체에서 색 대비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더 고르고 말랑해 보이고 맑은 인상으로 인식하게 되죠. 물론 이제 메이크업이나 조명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런 분들은 애초에 피부톤이 균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명이나 메이크업이 들어갈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잘 살아나죠. 기본 바탕이 이미 정돈돼 있으니까 거기에 빛이 더해지면서 이 두부상의 이미지가 한층 더 또렷해 보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두부상 피부의 여러 특징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다 묶다 보면 두부상처럼 맑고 고운 피부톤을 만드는 핵심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모공 상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부에 남아있는 붉은기예요. 그래서 두부상 피부를 만들 때 첫 번째로 짚고 가야 될 게 바로 모공 관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모공을 없앨 수 있냐라는 건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모공은 원래 피부의 기본으로 있는 구조라 없애는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대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모공이 눈에 잘 안 띄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가능한 방향이에요. 그럼 모공은 왜 커 보일까요? 원인은 딱 하나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피지 분비가 많아졌을 때도 그렇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지치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모공 주변을 받쳐주던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도 도드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 가장 흔하게 겪는 게 피지 분비가 과해졌을 때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피지가 많다가 아니라 많은 상태로 계속된다예요. 피지는 원래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지가 너무 없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피지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각질이랑 섞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둘이 섞이게 되면 모공 안에서 뭉치기 쉬워지고 그게 모공을 막으면 면포성 여드름이나 블랙헤드로 이어지게 돼요. 그 순간부터 우리 모공은 숨구멍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얼굴 위에 꼭 찍힌 점처럼 보이면서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또 하나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예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졌을 때랑 느낌이 좀 비슷한데요. 실제로는 모공 자체가 갑자기 커졌다기보다는 피부가 처지면서 모공의 모양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던 모공이 탄력으로 떨어지면서 아래쪽으로 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이니까 훨씬 크고 눈에 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 관리에서 중요한 방향은 하나입니다. 모공을 막는 요소들을 줄이고 피부를 처지게 만드는 요인을 피해서 모공이 눈에 들어오는 빈도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공을 줄이겠다고 세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름기 잡겠다고 너무 뽀독뽀독하게 씻고 계시진 않으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그 세안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피부는 과하게 씻어낼수록 오히려 기름을 스스로 더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자꾸 반복되면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지고 그 결과 붉은기까지 같이 올라오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이 두부상과는 점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루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히 남성분들 이 부분은 꼭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크림은 이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인 모공 관리 방법이에요. 자외선은 모공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피부 탄력이나 피부톤, 홍조까지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실내에 있어도 창문을 통해서 자외선은 계속 들어오고요. 점심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노출은 누적됩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남성분들은 얼굴에 바르는 게 귀찮아서 올인원 하나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선크림을 단순히 톤업용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는 이 선크림을 얼굴색을 바꾸는 화장품이라기보다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본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홈케어를 열심히 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피부 시술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술 한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피부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원인을 하나씩 줄여나간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피지 분비 자체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라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지선을 조절하는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프리나 골드 PTT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술들은 피지선에 직접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여드름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지 조절과 여드름 관리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콜라겐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 결이나 탄력이 떨어진 상태를 함께 개선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피지 분비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자외선 노출이나 노화로 인해 피부 탄력 자체가 떨어진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프락셔널 레이저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흔히 프락셀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피부 안쪽에 아주 미세한 자극을 주고 진피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처지고 늘어졌던 피부를 다시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아래로 늘어진 타원형의 모공이 덜 도드라 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부상처럼 뽀얀 피부의 핵심은 사실 표백이 아니라 정돈이에요. 근데 아무리 피부톤이 맑아 보여도 얼굴 여기저기에 붉은기가 듬성듬성 있으면 두부상의 느낌은 좀 어렵죠. 그래서 모공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 바로 혈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기 있는 혈색은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고르고 정돈된 상태에서 살짝 건강해 보이는 기운이 더해진 정도예요. 문제는 이 생기를 살리겠다고 하다가 붉은기가 과해지는 경우예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야 좀 살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빨개지면 피부가 예민해 보이고 정돈되지 않는 인상을 주게 돼요. 심하면 방금까지 격하게 운동하다 들어온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돈된 피부의 핵심은 혈색은 살리되 불필요한 붉은기는 좀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혈색이라고 할 때 얼굴 전체가 균일하고 은은하게 핑크빛 생기가 도는 상태를 떠올리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줄여야 할 붉은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코 옆쪽이라든지 볼 중앙, 턱 주변처럼 특정 부위만 유독 빨갛게 보이거나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고 화끈거리거나 따가움 같은 불편함이 있다면 홍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 홍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실핏줄이 비쳐 보이고 모세혈관이 얇게 드러나 있는 경우도 전체적으로 고른 혈색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집에서 관리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병원을 찾아오셔서 치료 방향을 저와 같이 의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이 붉은기가 주된 문제라면 확장된 혈관 자체를 안정시키는 접근이 좀 필요해요.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XLV 레이저와 같은 혈관 전용 레이저입니다. 이 XLV 레이저는 피부에 보이는 얇은 실핏줄부터 피부 속 깊은 층에 있는 굵은
붉은 혈관까지 단계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붉은기의 원인이 되는 혈관에 조금 더 정교하게 작용하다 보니 얼굴 전체가 얼룩덜룩해 보이는 느낌을 좀 줄여주고 피부톤을 보다 균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핏줄이 비쳐 보이거나 모세혈관이 도드라져서 얼굴이 쉽게 붉어 보이는 분들한테 특히 잘 맞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XLV 레이저를 받는다고 해서 한 번에 붉은기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한 회차 할 때마다 한 15% 정도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피부 상태나 혈관 반응에 따라 차이가 있고 대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피부가 많이 예민하거나 염증이 활성화된 상태라면 치료 시기나 강도를 더 신중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술부터 시작하기보다는 현재 피부 상태를 먼저 차분하게 살펴보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붉은기 관리 역시 단기간에 정리하기보다는 피부가 버틸 수 있는 속도로 안정화시키는 게 두부상처럼 고른 피부톤으로 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으면 두부상이 단순히 어떤 이목구비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이 피부결이 얼마나 정돈돼 있는지, 피부톤이 얼마나 고른지, 혈색이 너무 튀지 않게 안정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인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피부톤이 원래 어둡다고 해서 처음부터 나는 두부상이 아니구나라고 고개 숙이실 필요는 없어요. 두부상은 타고나는 얼굴이라기보다는 관리 방향이 맞아떨어질 때 생기는 결과에 더 가깝거든요. 지금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차분히 보는 게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부상이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좀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떤 분은 눈매를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피부부터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영상 보시면서 각자 머릿속에 떠오른 기준이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 그 기준이 뭐였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